정과정의 정서의 정과정이라는 작품을 가기압수 여길 보면 고려가요라고 쓰여져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고려가요가 무엇인지를 갈래의 특징들, 갈래별 특징들을 배워보아야 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고대가요, 그리고 향가를 배웠어요. 한국사 위에 문학을 얹어 놓는 국어사를 하고 있는 거야. 국어사라는 서랍장에 문학 작품들을 한 작품씩 한 작품씩 채워 넣어서 시험 때 어떤 작품이 나오든지 간에 어렵지 않게 내가 그 서랍장을 열고 필요한 작품들을 꺼내 볼 수 있어야 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죠. 개별 작품들을 그냥 흩어놓고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한 작품을 필요한 때에 어떻게 꺼내 쓸 수 있게 되는지가 목표인 거야. 그래서, 그리고 또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도 그냥 개별 작품들의 내용과 특징을 묻는 게 아니라 그 작품이 속해 있는 갈래의 특징을 묻고 그 갈래가 국어사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하고 하는 갈래의 개념과 특징과 문학사적 의의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그거 알아야 된다.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가보도록 하여요. 참, 고려가요. 그러면 이러한 고려가요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고 하면 그 이전에 우리가 했던 작품인 향가가, 이거 행가라고 썼네. 향가가 통일신라까지 필기 종이 있지요? 없으면 말해요. 선생님 종이 더 줄게. 음. 한자를 사용한 차자표기법인 향찰로 불리어진 노래가 향가라고 했어. 이 향가가 통일신라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리고 그 고려로 오면서 이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져요. 중국은 당시에도 동아시아의 패권 국가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각 주변 국가들에게 문화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을 많이 퍼뜨리고, 그리고 또 대부분의 나라들이 한자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장 안에, 영향력 안에 지금도 일정 부분 다 종속되어 있어서 한자 문화권에 있잖아요. 저 멀리 베트남부터 대만, 그리고 이제 당사자인 중국, 우리 옆에 있는 일본, 그리고 우리도 언어의 상당수가 80% 가까이가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는 한글이 있어서 지금 말한 나라들보다는 훨씬 더 독립적이고 아름답고 과학적인 언어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한자 문화권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 표의 문자인 한자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는 말해 뭐해. 그죠? 편의점에서 음료수가 무슨 맛인지 읽어서 사고 장 보러 갔을 때 카레 약간 매운맛, 매운맛, 더 매운맛 구분하는 정도의 언어 생활을 하는데도 삼천자를 알아야 된다는데. 야, 버스 타고 지하철 표지판 읽고 이런 데만 해도 삼천자를 외워야 돼, 삼천자. 말만 들어도 끔찍하지 않니? 포도포자에 포도도자. 엄마 포도 사주세요 하려면 나 글자 2개 외워야 되잖아. 포도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짜 한글 쓰는 거 감사히 여겨야 된다니까. 왜 얘기하냐면 당시 고려도 필기할 시간은 충분히 줄 테니까 설명 듣고 종이 줄까? 했어? 고려가요 다 썼어? 아, 그러면 바로 작품으로 가면 돼요? 작품은 그러면 정과정 했어요? 정과정부터 가면 되는 거예요? 아유, 아유, 감사, 감사. 너무 좋군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네, 정서가 부릅니다. 정과정인 거예요. 정과정은. 근데 정서가 부른 노래라는 뜻인데요. 이 작품이 중요한 이유가 이게 지난주 필기 때 봐서 알다시피 작가는 구전되다가 한글 창제에 의해 문자로 기록됐기 때문에 정확한 작가가 누구인지, 정확한 저작 연대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는데 요거 유일하게 작가가 알려져 있는 고려가요예요. 정서가 썼거든요. 고려 의종에게 나 잘못한 거 없어요. 나를 좀 다시 봐주세요. 를 외치는 충신의 절절한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 정은요, 성씨를 말해요. 성, 김씨, 이씨, 박씨, 정씨 할 때 그 정씨 성을 말이고, 과정은요, 정서의 호예요, 호. 우리가 지금은 호를 안 짓지만 니네가 아주 유명한 사람의 유명한 호를 알고 있어. 이름처럼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달래꽃의 시인 김소월은 소월이 이름이 아니에요. 소월이 호예요, 호. 그래서 소월 김정식이에요. 음. 보통 호를 이렇게 앞에 쓰고 이름을 이렇게 뒤에 쓰거든. 그렇기 때문에 정서는 호로 쓰자면 과정 정서예요. 이해됩니까? 어. 그렇다 보니까 정과정은 뭐냐면
정서가 부른 노래인 거예요. 어, 정서가 무슨 노래를 부른 거냐면 여기 있죠. 충신 연주지사의 효시 그랬는데 효시는 시발점, 시작점 이란 뜻이야. 그래서 충신, 충성스러운 신하가 연모하고 그리워합니다. 주인 주자죠.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라는 뜻으로 연군지정을 노래한 작품을 말해요. 여성적 어조로 임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표현하는 목소리가 담긴 노래의 시작이 바로 이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배문학의 효시 그랬거든요. 유배지에서 자신의 억울함과 결백을 밝히고 싶어 하는 노래.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정과정은 형식적인 면에서 19체 향가의 영향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향가와 고려가요의 가교, 중간 다리, 연결점 이런 거를 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요런 특징이 있다. 필기 안 하세요? 음. 자, 그래서 요렇게 작품의 외적 특징들 정리해 보고, 그리고 요 한 줄 한 줄 내용 가보자. 요렇게 먼저 문학사적 의의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다 쓰셨나요? 다 쓰셨으면 한번 지우고 가려고요. 지워도 돼요? 자, 그래서 내님을 여기서 이 작품은 아까 말했다시피 작가가 알려진 유일한 고려가요라고 했잖아. 이 작품이 정서가 유배지에서 의종에게 자신의 억울함과 결백을 밝히고 싶어 하고 자신과의 약속, 임금님 다시 불러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이렇게, 보내놓고 저를 잊으신 겁니까? 라고 하며 임금께 자신의 존재를 다시 상기시키는, 환기시키는, 떠올리게 하는 그런 노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님은 고려 의종이에요. 그래서 내님을 그리며 울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 지금 임과 이별한 화자의 슬픔
그렇게 운이다니. 산 접동새, 난 이읒 하요이다. 산 접동새와 내가 비슷합니다. 저기 울고 있는 접동새의 울음소리를 들으니 그 처지가 저와 비슷하네요. 라는 얘기거든. 접동새는 우리 문학에서 정한 슬픔의 이미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제가 울고 있어서 근데 제가 그냥 우는 거지, 새가 그냥 우는 거지, 정말 임과 헤어져서 한이 맺혀서 우는 거겠어? 아닌데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나의 감정, 어떤 감정, 서러움의 감정, 이 감정 이입의 대상인 거야. 그리고 내 내부에 있는 나의 주관적인 서러움이라는 감정을 외부의 사물인 무엇? 접동새로서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외부적 객관적 사물인 저렇게 우는 소리가 쓸쓸해서 누구나 다 들으면 서러움으로 느낄 만한 어떤 대상인 접동새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뭐예요? 내 내부의 주관적인 감정을 외부에 있는 객관적 객관적 사물과 연결시키는 거죠. 객관적 상관물인 거야. 이해돼요? 그리고 쟤랑 나랑 지금 어때? 쓸쓸하고 슬프고 서러워가 똑같아. 라는 거죠. 동병상련. 글씨가 마음에 안 드냐. 동병상련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어. 그러면서 나랑 제가 비슷해. 나 지금 되게 슬퍼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시며 거칠으신달. 아닙니다. 다 거짓입니다. 개들이 하는 말 다 거짓말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에 대한 참소, 나에 대한 모함,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다양한 이런저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다 거짓입니다, 임금님. 이라고 자신의 결백을 말하면서 감탄사, 아으, 아으. 계속 감탄사 있으니까 이번에 한 번만 하고 지나갈게요. 감탄사 3번 나오는데. 자, 잔월효성이 저기 남아있는 달과 저기 남아있는 별이 아라시리이다. 이 내한테 하는 저 남들의 말이 거짓인 것을 달도 알고 별도 알아요. 달과 별은 저 하늘에 있는 천지신명이잖아요. 즉 우리 흔히 말하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라는 얘기하는 거죠. 나의 결백을 지금 말하고 있는 화자의 결백을 증명해 줄 존재는 천지신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물이 안다.
자연물의 의지에 자신의 억울함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까지가 기서결 이렇게 되는데 형식상 3단 구성을 이루고 있어서 그래서 19체 향가와 형태적으로 유사하다는 건데 그 시작 부분인 기 부분에서 자신의 처지와 결백을 토로합니다. 나, 내 처지 너무 슬프고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다 거짓말이고 나는 결백해요. 라며 임금한테 나를 다시 도와주십시오를 하고 있는 거죠. 넋이라도 님은 한데 여져라. 넋이라도 님 곁에 있고 한데 있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어서도 임 곁에 있고 싶다는 거잖아. 임금에 대한 충성이죠. 그러니까 이 충성, 이 충정 뭐예요? 한 조각 붉은 마음, 일편단심이죠. 그 버기더니 나를 헛듣더니 내가 잘못이라고 우기더니가 뉘러시니까 누굽니까? 즉 화자 자신을 모함한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이 상황에 대해 한탄하며 괴로워하고 있어요. 과도 허물도 천만 없소이다. 나는 과도 잘못도 허물도 천만 전혀 없습니다라고 해서 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함으로써 이 말을 통해 자신의 무엇을 결백을 직접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죠. 말이 말이신데요. 말뿐입니다. 그거 들으니까 기막히구나. 그저 뭇사람들이 여기에 입댈 만한 사람들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모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 난 어떻겠어? 사릇분겨 슬프다 라고
감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정의 직접적 표출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요렇게 이걸 한 줄로, 어, 이 8행과 9행을 함께 묶으면 이 시 전체가 19체 향가의 특징이 19체 향가, 아이, 발음도 이렇게 잘 안 돼. 19체 향가 형태가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 작품이 고려가요이면서 향가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아이, 다리 좀 놔주세요.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더라. 그 둘을 이어주고 있더라. 거기다가 님이 나를 하마 네 자신이 있까 한 다음에 아소니마에서 그러니까 하고 끝났어. 낙구천머리 감탄사 향가의 형식상 그 모습을 또 보여주니까 아이쿠야 19차 향가의 형식상 특징이 드러나는 모습들이 많이 있더라. 필기 좀 해줄 거니까 좀 기다리고 모양 좀 봐보세요. 요 잘라져 있는 이거를 하나로 묶으면 전체도 10줄인 것도 똑같고 기서결로 묶어지기도 하고 3단 구성도 되고 아소니마 니마 해서 낙구천머리 감탄사도 있고 형식상 모습도 내용상 3단 구성도 여러 가지로 모를 19체 향가의 영향이 잔잔하게 작품 속에 드러나 있어. 그러니 이것이 고려 때에 쓰여진 작품이지만 향가의 영향권이 당시 작품의 일정 부분 아직 남아있던 시절임을 보여주는 거가 아니겠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계속 필기 들어가 볼게요. 님이 나를 하마 니 자신아이까 님께서 설마 나를 잊은 거예요? 라고 깜짝 놀라듯 말함으로써 약속해놓고 자신을 불러주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이죠. 아소니마. 그래서 요거 한번 지우고 가도 될까요? 여기 이것도 해야 되는구나. 자, 이렇게 서 부분, 서 부분.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나 결백해 자신의 결백함을 해명하고 있죠. 도람 다시 들으샤 괴오소서. 괴다는 기본형이잖아요. 괴다는 사랑하다 하니까 도로 나를 사랑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라서 일단 이걸 통해서 낙고에 감탄사가 있으니까 이게
향가의 잔영. 그 남은 그림자가 여기서 은은하게 보인다. 그 도람들으사 괴오서서 이러는 거 보니까 뭐예요? 이게 주제구예요. 이것 때문에 이글 썼어. 이것 때문에 이 긴 10줄 넘는 11줄이죠. 11줄짜리를 쓴 거야. 왜 쓴 거야? 임의 사랑을 다시 받고 싶은. 그러니까 형님 다시 저를 불러주세요 하고 싶은 거죠. 다시 받고 싶은 여자의 간절한 소망. 임의 사랑을 다시 받고 싶은 화자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다. 그래서 여기는 뭐 하는 거예요? 결 부분에서 임에게 애원하는 거죠. 요렇게 기서결 3단 구성까지 이루면서 향가의 영향력 안에 요렇게 있구나. 가 그 특징이 되는 거죠. 됩니까? 한번 지워도 돼요. 다음 작품 가도 됩니까? 필기 다 끝났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가요가 국문학갈래의 백미다. 출제자들이 좋아한다. 그러니 작품들을 다양하게 많이 해놔야 된다. 수능에서 단독으로 출제된 지는 굉장히 오래되었지만 내신에서는 빈출한다.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지문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싶습니다. 작품이 좋은 게 많거든요. 선생님도 되게 좋아해. 청산별곡 같은 작품 얼마나 절절하고 이 석영별곡 같은 작품들 그 화자의 그 독특한 심리 상태 너무 좋고 정석가와 연결되는 그 지점들 구비문학의 특징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고 여러 개로 이야기될 수 있는 고등부에서 낼 수 있는 그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내가 출제자라면 고려가요 듬뿍 낼 것 같아. 시험이라는 게 점수로 애들을 줄 세우기 위한 게 아니라 이걸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로 문제를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애들이 이걸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로 고려가요라든가 백석이라든가 윤동주라든가 기영도라든가 이문제라든가 이런 좋고 뛰어난 작품들을 많이 내고 싶다. 시험 범위에 어떤 지금 덕지를 반영하는 거죠. 근데 선생님들 많이들 그렇게 하시거든요. 서경별고. 우리가 배우는 많은 작품들이 슬플 정도로 그 화자의 모습이 애처롭습니다.
소극적이기도 하고요. 또 안타까워요. 애상적이고 그 적극적이지 못하고 한의 정서를 드러내고 너무 다 지고지순하고 떠나보내면서도 그래서 가끔은 약간은 답답하기까지 한 게 이 우리 문학에서 나타나는 한의 정서를 담고 있는 작품들의 특징이야. 공무도화가라든가 우리가 먼저 배운 작품들 중에서 황조가라든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배울 작품이 뭐 가실이라든가 송인이라든가 그 이후로 이어지는 뭐 진달래꽃까지 다 너무 절절해 수동적이고 종속적이고 절절해. 그래서 그런지 서경별곡에 나오는 적극적이고 직설적이고 이 이별을 거부하는 태도까지도 보여주는 다른 화자들과 다른 모습이 좋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학교 선생님들이 참 자주 낸다. 음. 서경별곡 그런데 별곡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나라 시가의 명칭이에요. 어? 칠번이 없다고? 왜? 책이 아예 없어? 서경별곡 그래서 별곡 아까랑 똑같이 우리나라 시가야 아까랑 똑같이가 아니라 전 별곡은요 우리나라의 시의 명칭이에요. 그래서 노래를 그냥 별곡이라고 불러요. 음. 그래서 서경은 고려시대의 서울을 말하는 거라서 고려시대의 서울은 어디야? 평양이잖아. 그래서 평양, 당시에 서경이라고 불렀으니까 서경에서 부르는 노래인 거야. 서경이 아질과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땡땡땡 아질과 땡땡땡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구슬이 아질과 구슬이 어 그래서 땡땡땡 아질과 땡땡땡 요게 뭐 되고 있는 거야? 반복되고 있어서 이걸 통해서
정형적인, 형태가 정해진이란 뜻이야. 정형적인 율격을 만들어내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듬감이 있지요. 입에 착 붙는. 그리고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들이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들이 한 번씩 계속 반복되죠. 반복되니까 얘는 후렴구, 악기 소리죠. 의성어예요. 다링들이잖아. 디리링이라는 후렴구인 거예요. 음. 그래서 디리링이니까 이 악기 소리가 반복되니까 우리로 치면 뭐 딩가딩가딩가 딩가딩가딩 뭐 이런 식의 후렴구가 있는 거야. 그러면 굉장히 경쾌하고 리듬감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서경별곡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지금 얘네가 처해 있는 상황은 이별 상황이에요. 임께서 날 버리고 가는 상황이야. 슬프잖아. 그런데 지금 링가딩가딩가딩가딩가딩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그 후렴구가 가지는 독특한 위치가 있다라는 얘기했었잖아. 시적화자의 정서와 불일치한다라는 얘기했었죠. 그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 내용과 대비되는 경쾌한 리듬감을 후렴구는 형성해내는데 시의 내용은 슬퍼. 슬프단 말이야. 울면서라도 따라가겠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지. 음, 음. 닷꼰대 아질가 닷꼰대 소성경 괴오마는 괴다 계속 나오는 말이지만 사랑한다라는 얘기야. 닷가 놓은 곳, 아주 아름답게 잘 만들어 놓은 건축물을 손질해서 잘 고쳐 놓은 즉 나는 평양 수도 서울에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난 이곳을 사랑하는데 음, 그래서 소성경 나 서울 살아요. 나 서울 너무 좋아요. 이 서울 잘 닦인 좋은 공간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만 지금 임께서 떠난대잖아. 그럼 뭐 하겠다는 거야? 다 버리고, 나 서울 살면서 여기 있는 집도 다 버리고, 사는 곳 다 버리고, 널 따라갈게! 라는 말인 거야. 아, 적극적이죠, 이 여자. 여희물은 여의다. 여의는 거니까. 여의, 다 한다면인 거예요.
이별하기보다는, 여의기보다는, 음, 그리고 질삼배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길쌈 하던 배 다리시고 다 버리고 그런데 길쌈하던 배를 버린다는 것은 이건 생업, 직업을 말하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화자가 여성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들아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필기 잠깐 멈춰. 손 멈추고 여기 잘 보세요. 배를 짜는 거예요. 지금 이 배를 짜는 일을 볼게. 배 짜는 일은 이 삼배를 짜고 있는 이 일 사진 보니까 삼배 장인 최문자 씨 나오잖아. 이 일은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여성이 하던 일이야. 응. 그리고 이 배를 짜서 이 배가 이렇게 한 필이 만들어지면 이건 당시에도 고려 당시에도 그렇고 조선시대 때도 그렇고 그리고 배 짜는 일은 신라시대 때도 있었고 여성이 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배를 짜는 일은 배를 짜면 그 배 한 필이 뭐가 됐었어요? 바로 화폐 단위가 될 정도고 세금을 이걸로 낼 수 있을 정도고 그런 중요하고도 바로 금전적으로도 연결이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시적 화자 속의 이 여성이 길쌈하던 배를 다 버리고도, 그러니까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도 따르겠다라는 건 이 여성의 직업이 지금 탄탄하지 못한 거야, 탄탄한 거야. 탄탄한 상태야. 그리고 사는 곳도 서울이야. 근데 그거 다 버리고 임을 따라가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니까 이 여성이 매우 어떠한 거야? 적극적으로 이별을 거부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말하고 있는 건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리고 배를 짜는 건 여성의 직업이라고 했으니까 배를 버리고 따라가겠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배 짜는 일을 안 하고 따라가겠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시척화자가 여성인 걸 알 수 있는 건 거야. 이것도 이해돼? 돼, 안 돼? 얘네가 표시를 해줄 리가 없지. 그렇지만 난 다 얘기했다. 알아듣고 있을 거라 믿어요. 배 짜는 일은 여성의 일이었으니까 지금 배 짜는 일을 버리고 따라가겠다라고 말했으니까 시적 화자가 여성인 걸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요. 돼요? 그리고 그런 좋은 일을 버리고도 가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시적 화자는 매우 적극적인 여성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고요. 이걸 왜 강조하냐면 똑같은 고려 가요에서 여기에 가실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여기엔 안 실려 있지만. 가시랍니까? 가시랍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랍니까? 날로는 어찌 살려 하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그래요. 잡사와 두어리만한 선하면 아니올세라. 음. 붙잡고 싶지만 서운하면 아니 오실까봐 서러운 님을 보냅니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야. 그게 우리 이별의 정한의 특징이야. 내가 붙잡고 싶지만 서운하면 다시 아니 오실까봐 보내드립니다야. 굉장히 소극적이야. 그리고 우리는 진달래꽃 노래도 알아.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야.
내가 역겨워서 가는데 그런데도 말없이 고이 보내준대. 아름 따다 가실 길에 진달래꽃을 뿌려주겠대. 이게 그러니까 너 나가 싫어서 가는데도 너 가는 길 꽃길만 걸어 가 우리 시의 분위기라고. 근데 얘는 어때? 모르겠고 이별하자니까 모르겠고 됐고 난 따라갈게. 자세가 다르다고. 독특한 시적 화자야. 그래서 서경별곡이 자주 나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잘 없으니까 중요해. 중요해. 음. 괴실한다. 우로곰 존니노이다. 괴다. 사랑하다 랬어. 사랑해 주신다면 우러곰 울면서 줬겠다.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요? 이별을 거부하는 적극적 태도. 사랑하는데 헤어지는 게 어딨어? 따라갈게! 인 건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별의 거부와 연모의 정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서경노래 부분입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다 버리고 따라가겠다라는 이 상여자의 노래. 심지어 좀 자기중심적이기까지 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노래. 그 다음 부분은 정석가의 유견과 매우 유사해서 이 부분이 당시에 유행했던 표현이거나 고려가요가 구전돼서 전해졌던 작품이기 때문에 구전되는 과정에서 상호차용되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 인기 있던 부분이라서 여기저기에 쓰였지 않았을까? 어느 게 먼저인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에도 들어가고 저 부분에도 들어가고 인기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 한번 지우고 계속 가볼게요. 구슬이 바위에 디신달. 여기는 일단 여기 봐봐. 이게 구슬이 바위에 디신달 기니딴 그치리까 즈무네를 외우곰 여신달 신이딴 그치리까 이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정석가 보면 여기 보세요. 정석가. 구슬이 바위에 디신달 기니딴 그치리까 즈무네를 외우곰 여신달 신이딴 그치리까 어? 뭐지? 왜 똑같지? 자, 이건 거야. 정석과 유견과 이거 다 필기 다 해줄 거니까 지금 보기만 해. 서경별곡 이어는 서로 매우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고려가요가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이게 어느 것이 어느 것에 영향을 주었든지 몰라도 서로가 서로 간에 이렇게 상호차용되었을 거야. 당시 유행했던 표현이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이었던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인 거죠. 중요해. 음. 국문학의 발전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니까. 자, 계속 가보면.
구슬이, 구슬. 이게 뭐냐면, 구슬이 이렇게 연결된 목걸이나 팔찌가 있다고 해봐. 이게 바위가 있는데 여기에 떨어졌어. 이건 이렇게 줄로 연결되어 있겠지? 그러면 바위라는 시련에 부딪힌 거야. 그럼 이 구슬이 다 산산이 부셔져 깨지더라도, 그러면 우리의 사랑이 시련을 만나서 우리의 사랑이 부셔져 없어지는 거야? 아니, 이 끈이 끊어지지 않고 남아있잖아. 긴 잎단 그칠이 일까? 이 끈이 끊어지겠니? 안 끊어져. 즉, 우리의 사랑은 이 구슬이 부셔져서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끈이라는 믿음이 이 사랑이 깨어져도 믿음이 있잖아. 라고 말하는 시인 거야. 이 부분이. 구슬이 사랑이 바위에, 바위라는 시련의 장애물에 비신달. 그러니까 부딪히게 되는 걸 떨어지게 되면, 즉, 이별하게 된들 기니단 이 끈이, 즉, 믿음이 그칠일까?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아요. 그칠이 있까?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지겠습니까? 라는 거니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럴 거잖아. 서리법이죠? 끊어지겠습니까? 라고 했으니까 서리법이죠? 음. 즈문해를, 즈문은 천이에요. 그 해니까 연이죠. 수는 우리말로 즈문, 천은 즈문이에요. 외오검 여신달, 외롭게 떨어져 살게 되더라도 천년은 어떻게 살아? 근데 왜 천년이라고 얘기해? 믿음에 변함이 없다. 천년을 못 봐도 내 마음은 변치 않는다. 신입단. 이 신은 믿을 신자죠? 그러니까 믿음이죠. 그치리까 나는 의미 없는 염고. 그리고 이 부분 전체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하다? 정석과 유견, 유사해요. 그럼 이거는 당시에 유행했던 표현이거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 과정에서 차용.
그래서 여기까지가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의 맹세죠. 난 변치 않아요. 인 거죠. 자, 또 한 번 지워볼게요. 또 다 아래 걸 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서경 노래, 구슬 노래가 끝났고, 이제 대동강 노래로 가봅시다. 대동강. 옛날에는 강가에서 이별을 했지요. 배를 타고 이별을 했으니까. 그래서 항구, 강에서 나루터, 항구 이런 데가 이별의 장소였어요. 음. 그래서 오죽하면 아주 오래된 트롯이지만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그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언제나 찾아오는 부두의 이별이 아쉬워 두 손을 꼭 잡았나 뭐 그런 노래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다음은 이별 장소가 산포 가는 길 거기 보면 어떻게 변합니까? 기차역으로 바뀌죠. 사람을 실어 나르는 것이 기차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지금은 어디예요? 이별할 때 공항에서 이별하죠. 음. 요렇게 이별의 장소가 변하는 건 물류가 변해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대동강이 이별과 단절의 공간으로 나오네요. 물은 그래서 이별의 공간입니다. 배 타고 떠날 거니까. 그래서 나와 잘려지죠. 단절의 공간. 이 대동강이 넓은지 몰라서 배 내어 놓았다 사공아. 그래서 이 배 타고 님께서 떠날 거잖아. 그러니까 이 배는 그냥 탈 것이 아니라 이별의 도구예요. 나한테 너무 속상하고 싫은 것이죠. 그런데 임한테만 원망을, 임에게 원망을 어려워.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두 눈을 긴다고. 임한테 더 이상 무엇을 못하겠으니 이제 배 타고 떠나는 거니까 저 배 없었으면, 타고 갈 배 없었으면 이별도 안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적 화자의 속상함은 어디로 향한다? 원망은, 비난은, 이 이별 상황에 대한 원망과 비난은 어디로 향한다? 사공에게로 향합니다. 이별을 만들어낸 건 실제로는 화자랜다. 그, 임인데, 저 배만 없었어도, 저 배를 움직이는 사공만 없었어도, 우리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 사공이 화자가 자신과 임의 사랑을 방해하고 있다고 여기는 인물로 이 화자가 사공을 지목한 거죠. 임을 대신한 욕바지 무녀가 된 거죠.
그래서 대신한 비난과 원망의 대상이 됐어요. 너만 없었어도 임께서 안 떠날 텐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공한테 분풀이를 합니다. 내 갓이 넘난디 몰라서 사공아 사공아 너 각시 즉 각시는 부인 아내잖아요. 그래서 넘난디 음란한지 몰라서 음란하니까 바람이 났겠죠. 너 안에 바람 났어. 바람 난 것도 모르고 지금 나와서 일해. 빨리 집에 가봐라는 거죠. 널배에 연진다 사공아. 지금 배에다가 내 님을 태우고 있냐? 라고 사공한테 원망을 표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대동강 건너편 고질역, 고질, 꽃을인 거야. 꽃. 꽃은 여성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대동강 건너면 그 건너편에 있는 꽃, 그럼 나 말고 새로운 여자잖아. 임께서 떠나자마자 다른 여자 만날 거야, 아마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라고 바로 질투를 해버리는군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라는 아리랑의 화자들과는 너무나 그 정서의 궤가 다르죠. 진달래꽃의 화자하고는 다르다고요. 질투, 이별 거부 이런 모습이죠. 적극적이고. 그래서 배 타들면 겉꼬리이다. 건너편 꽃을 겉꼬리이다. 꺾을 것이다. 즉 이미 새로운 여자를 만날 것이라고 화자는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떠나는 임에게 다른 여자 만날 거라고 원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새 여인에 대한 질투도 하는 거죠. 아, 이 솔직함. 그래서 이별의 정안을 그린 대표적인 고려가요인데 그 목소리가 좀 다르다. 청상별곡, 청산별곡 참 선생님 좋아하는 작품인데 청산별곡과 더불어서 문학적으로 뛰어난 고려가요로 평가된다. 음, 좋은 작품입니다. 재밌는 작품이고요. 1연, 2연, 3연이 서로 좀 목소리가 달라서 1연은 이별의 거부와 연모의 정이고 2연은 이걸 화자를 달래는 남성의 목소리로 보기도 해요. 어, 따라갈게요. 하면서 이별을 거부하니까 우리 사랑은 변치 않아.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좀 기다려봐. 했더니 사면에서 딴 여자 만날 거잖아. 라면서 성질내는 이렇게 대화체로 보기도 하고 다 여성의 목소리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입체적이고 재미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질투도 나타나기도 하고 하니까 솔직한 노래다. 자, 그래서 오늘 정과정하고 서경별곡 문제 풀어 오시고 자, 그 우리 서정 고1 숙제. 그러면 우리 고려가요 필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외우고 필기 외우고 정과정하고 그리고 서경별곡 문제 풀어오기 그리고 코칭 범위는 정과정하고 서경별곡 그리고 고려가요 필기 부분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톡방에 올라갈 거니까 확인하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프린트 꼭 챙겨 갖고 오세요.